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이상하게 기업의 가치는 미친 듯 오르는 이상한 기업. 한국 사람이라면 스마트폰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앱, 바로 2021년 3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소셜커머스의 대표기업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입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한 활성 고객은 2022년 기준 1,811만 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5%가 물건을 구매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 시장의 쿠팡이츠, 제2의 넷플릭스를 꿈꾸는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 쿠팡페이, 해외 사업까지 늘 예상을 빗나가는 파격적이고 리스크가 큰 사업 확장을 이어나가는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의 스토리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김범석은 현대건설의 주재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년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미국 10대 명문사립고인 디어필드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후 그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동문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업가 마인드를 키워갔습니다. 그 영향으로 재학 중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시사 잡지 커런트를 1998년 창간해 2001년에 뉴스위크에 매각했고, 졸업 후에는 맥킨지, 베인앤컴퍼니와 함께 3대 컨설팅 회사라 불리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년간 근무하며 각종 경영 이론과 사례를 익히기도 했습니다. BCG 퇴사 후 2004년 명문대생들을 타깃으로 한 월간지 빈티지 미디어 컴퍼니를 설립해 키운 뒤 2009년에 아틀란틱 미디어에 매각하며 일찍이 타고난 사업가 기질을 보였습니다. 명문대 출신, 두 번의 성공적인 사업 경험과 대형 컨설팅 회사 근무 경험을 뒷배경 삼아 한국으로 돌아온 김범석이 하버드 MBA 동문 고재호 부사장 등 7명과 함께 2010년 창립한 기업이 지금의 쿠팡입니다. 초기 비즈니스 모델은 최고의 소셜커머스 기업 그룹폰과 아마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룹폰으로 인해 소셜커머스 기업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쿠팡도 그런 기업 중 하나에 불과했지요. 티몬, 위메프 등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김범석에게는 사업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했고, 마침내 2014년 그는 사활을 건 승부수를 던집니다. 소셜커머스 기업은 단순히 고객의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는 틀을 깨고 상품을 직접 매입해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전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고객 만족을 위해 콜센터를 늘리고 배송까지 자체 시스템과 인력으로 빠르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로켓 배송을 선보였습니다. 각 지역에 물류센터를 세우는 이른바 쿠세권을 구축하는 것이죠.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리스크가 따랐기에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김범석의 밀컴 글로벌 컨퍼런스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솔루션이라 해서 무조건 특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솔루션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니즈를 해결하는 것이다. 쿠팡의 목표는 타 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활한 콜센터 운영, 빠른 배송 등 보편적 니즈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회사의 비전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설득시키며 미국 세콰이어 캐피털로부터 1억 달러, 블랙록으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올 때마다 김범석 의장의 혁신 마인드에 깊은 인상을 받은 손정혜 회장이 통큰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 규모는 2015년에 10억 달러, 2018년에 20억 달러로 한화 기준 약 3조 3천억 원의 거액이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던 로켓 배송 시스템은 쿠팡 성장에 1등 공신이 되는가 동시에 그의 계획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야 맙니다. 쿠팡의 매출은 매년 큰 폭으로 오르며 2021년에 약 22조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탑3로 불리는 네이버 커머스와 SSG.com에 같은 해 매출이 약 1조 5천억 원 수준인 대비하면 얼마나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매년 적자였지만 말이죠. 거기에 더해 김범석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해서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할 것이라 공언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적자만 내고 있는 기업의 상장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과 비아냥이 많았지만 국내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쿠팡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2021년 3월 11일 뉴욕 증시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상장 첫날 2010년 자본금 30억으로 시작한 쿠팡이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기며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에 이어 2위 자리에 오르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의문과 비아냥이 한순간에 잠식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렇다면 그가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공격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며 몸집을 키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김범석은 위기 때마다 계획된 적자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남의 돈으로 더 빠르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레버리지를 적절히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의 쿠팡이 있기까지 외부에서 받은 투자는 성장의 필연적 요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밝은 비전이 필수인 만큼 쿠팡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격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기존 소셜커머스와는 차별화되는 많은 아이템들에 투자하고 시장에 내놓는 등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그에 따른 매출 상승으로 회사의 비전을 쌓아갔습니다.
이렇듯 쿠팡이 내부 인프라에 투자할수록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매출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손정혜 회장의 투자를 받은 것도 뉴욕 증시에 보란듯이 상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자만을 이어오던 쿠팡이 2022년 3분기 영업이익 9,100만 달러, 4분기 영업이익 8,340만 달러로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마침내 투자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쿠팡의 거대한 덩치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기대가 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30개 도시에 100여 개의 자체 물류센터를 보유했고 쿠팡 유료회원은 1,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022년 6월부터 유료회원 회비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대비해 회원수가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 글로벌 포럼의 인터뷰에서 쿠팡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인가? 라는 질문에 김범석은 쿠팡의 미션은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이들이 쿠팡의 편리한 서비스에 매료되었고 무엇보다 익숙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김범석은 또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인물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